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9년 8월에 치러진 2회차 시험입니다. 3과목 데이터베이스 1번 41번 문제부터 999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41번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매크로는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매크로의 흐름과 각 동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액세스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보고서, 폼에도 가능합니다. 보고서 및 폼, 컨트롤의 기능에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이미 매크로에 추가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 자, 이 매크로의 가장 강점이 반복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경우, 반복 동작을, 매크로 동작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된다. 자, 각 매크로는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동작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 보면서 잠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만들기에 들어가서 여기 매크로가 있습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를 이렇게 만약에 오픈폼 열어보겠습니다. 오픈폼. 자, 그럼 이 중에 있는 폼을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폼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 폼을 열어보고 싶다. 자, 다른 폼을 할 거면 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구매 폼을 열어보겠다. 자, 폼을 열고 보기 형식은 폼 보기 형식으로 디자인 보기로, 인쇄 미리 보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열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창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위 매크로라고 합니다. 현재 매크로죠. 매크로 안에 하위 매크로를 이렇게 설정해서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 하위 매크로를 삽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 앞에 매크로에 대한 내용 1, 2, 3들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에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유형을 하고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자, 4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42번 문제. 이벤트 프로시저에 어떤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닫고, 자, 아니요. 자, 아무 폼에다가, 여기다가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폼 머리글에다가, 여기 단추 있죠? 이렇게 단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단추에 이벤트 속성의 코드 작성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 1이라는 단추를 만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크로로 열었지만 이렇게 doCMD.openForm 얘는 모듈이라는 겁니다. 모듈. 자, 모듈과 매크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만들기에 가면 매크로와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은 클래스 모듈, 기본 모듈. 자, 우리가 2019년 1회차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모듈과 매크로. 매크로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화 작업이고, 이벤트 프로시저는 내가 직접 모든 내용들을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딩을 했을 때 폼을 열어라. 무슨 폼을 열어? 사원정보 폼을 열어라. 테이블이죠. 폼이죠. 테이블 열리고 폼이 열리고 폼이 열리고 폼이 열리고 오케이. 2, 3, 4번은 오케이입니다. AC 노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폼을 열어라 그런 말입니다. 노멀 그냥 기본이죠. 평범하게. 자, 폼을 열고 그 다음에 레코드로 이동해라. 고투 레코드에 자, 여기도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1번은 그런데 이미 테이블이 열리는 거니까 땡이 없습니다. 자, 이 뒤에 AC 뉴렉 새로운 레코드 형태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는 첫 번째 레코드죠. 그래서 AC first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레코드는 AC las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C first 그랬다면 2번이 답이고 AC last 그랬다면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뉴렉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마지막 맨 아래.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되면 AC first면 여기가 되겠죠. AC last면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 AC 뉴렉은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겁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행으로 내려오는 게 AC 뉴렉이라는 거. 자, first, last, new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ew렉
자, 4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중복을 최소화. 자, 종속이 아닌 독립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시 일관성을 잃게 된다. 자, 무결성을 잃게 된다라는 말도 되겠죠. 무결성. 결함이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중복이 많이 생기면. 자,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고 중복된 값에 대해 같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복이 많아질수록 갱신 비용이 높아진다. 자, A. 그래서 다 변경시켜야 되는데 A가 하나 있으면 한 번만 변경시키면 되는데 3개니까 3번 변경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고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제어가 분산되겠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분산이 되면 무결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잃게 되어 무결성의 저해, 무결성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쉬워진다가 아니라 어려워진다.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결성이 분산이 되면 무결성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규화의 개념, 이런 중복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를 하는 거죠. 개념적 단계에서 자, 우리가 1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념 단계, 논리 단계, 물리 단계를 거칩니다. 개, 논, 물. 개눈물. 개가 눈물을 흘려요. 개눈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개념 단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 단계에 수행을 하면 논리 단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중복된 값을 일정 규칙에 의해 추출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자,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17년 1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정규화의 목적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100%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는 4번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 중복이 되면. 자, 44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데이터 관계.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은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관계형 DB라고 합니다. 관계형 표 형태로. 자, 애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애트리뷰트란 학번, 학과명, 이름, 성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속성, 애트리뷰트, 속성. 그래서 현재 속성은 학번, 학과, 이름, 성별, 생년월일 5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애트리뷰트는 너를 가질 수 있다. 여기 공백 비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속성은 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 자, 이런 걸 우리는 도메인. 성별에 대한 도메인. 학과에 대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 자, 이렇게. 자, 하나의 속성이,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표를 말한다. 표 이꼴 릴레이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자, 아까 애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속성. 그러면 튜플은 뭐냐? 이 한 사람의 자료를 튜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레코드라고도 하죠. 레코드. 애트리뷰트를 속성, 필드라는 말로도 합니다. 튜플, 레코드라고 합니다. 자, 순서가 이용주가 먼저 오든 장순철이 먼저 오든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크게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튜플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학과명이 1위 가고 성별이 맨 앞으로 오고 이런 거 상관이 있나요? 즉 속성뿐만 아니라 튜플에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 순서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애트리뷰트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너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너를 가질 수 있다. 단 해당 애트리뷰트가 속성이 기본키라고 하면 너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키의 뭐죠? 기본키의 특징은 너를 가질 수 없다.
중복을 낼 수 없다라는 게 기본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기본키였다라고 한다면 너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키가 아닌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기본키에 대한 설명 없이 너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4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온본 데이터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온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레코드 온본입니다. 자, 잠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런 것들은 닫아줄게요. 폼이 열려 있으니까 폼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드에 보면 레코드 온본. 이 폼은 무슨 테이블로? 구매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코드 온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SQL 구문도 이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기 위한 레코드 원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특징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보고서의 그룹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룹 머리글. 그룹은 그룹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 그러면 남자, 여자로 그룹이 되겠죠. 위아래로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역이다. 지역이면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그룹별 요약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룹별 요약 정보라고 하는 건 합계, 평균, 개수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룹별 요약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그룹별 요약 정보를 할 수 없다. 주로 페이지 번호, 소제목 같은 것들을 넣기 때문에 그룹별 요약 정보를 넣을 수 없는 건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다 라고 우리가 1회 때도 다수 문제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룹화 기준이 있는 필드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표시된다. 자, 그룹화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그룹화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룹화 기준은 한 개의 필드로만 그룹화 기준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이펌은 7개까지로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고서의 그룹화 기준은 10개까지 가능하다. 자, 11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자, 그러기 전에 47번 문제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 자, 폼은 닫고. 자, 폼은 닫겠습니다. 자, 47번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룹화, 디자인 메뉴에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화를 잡으면 그룹화를 제품 번호로 잡았죠. 그러면 뒤에 정렬이 따라갑니다. 자,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만 따로 추가해서 현재 구매 일자에 대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룹화 기준은 제품 번호에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구매 일자에 대한 오름차순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그룹화 기준이 10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자, 47번에는 카운트 함수를 썼습니다. 카운트 함수. 자,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카운트 함수를 썼습니다. 카운트 함수. 여기는 카운트 함수를, 자,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카운트 함수를 구매 수량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구매 수량. 구매 수량에 대한 필드를 썼고 여기는 별표를 샀습니다. 별표를. 자, 같은 카운트 함수인데 별표를 쓴 경우와 필드명을 쓴 경우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현재는 별을 썼습니다. 별.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카운트 별이죠. 여기는 카운트 구매 수량입니다. 필드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 여기 구매 수량을 계산해라. 중간에 보니까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을 세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카운트했습니다. 그런데 별을 쓰면, 구매 수량에 대한 별을 쓰면 널도 다 포함을 해서 전체 9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되는 겁니다. 즉 별을 쓰면 카운트, 엑셀에서의
카운트는 숫자 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XS에서는 숫자 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카운트 A 이런 함수 없습니다. XS에서는 모두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 숫자 구분이 없고 카운트 별을 하면 너를 포함한 개수를 셉니다. 너를 포함한 현재는 자 필드 너를 포함한 전체 개수를 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작성했다. 그러면 너를 제외한 개수, 너를 제외한 전체 개수, 그룹이니까, 자, 그룹 바닥글이니까 그룹별 개수를 구하겠죠. 자, 보고서 바닥글이었다면 전체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룹별 일대와 보고서 일대와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바닥글이니까. 단, 페이지 바닥글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고서 바닥글이었다면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룹이니까 그룹별인 1번과 3번입니다. 자, 이때 카운트 별이니까 너를 포함하고 자, 카운트 필드였다면 너를 제외하는 거겠죠. 따라서 현재는 1번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보고서 바닥글이었다라고 한다면 너를 포함한 전체 2번이 되겠죠. 자, 필드명을 썼다면 너를 제외한 형태가 되니까 문제에 따라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8번 문제. 자, 다음 구역에 대한 각 구역. 자,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그룹 머리글,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다시 한번 보고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그룹 머리글, 본문이죠. 본문은 각 레코드가 반복되는 것.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 첫 페이지에만 나오는 것.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만 나오는 거.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 매 페이지마다. 자, 단, 뭘 할 수 없다? 요약, 함수를 쓸 수 없다. 자, 그룹 머리글은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온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인셋이 모든 페이지 메뉴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다. 자, 페이지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에 나옵니다. 매 페이지마다. 보고서 머리글은 맨 앞에 한 번만 출력되고 함수를 이용한 집계 함수를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표시할 수 없는 건 뭐다?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는 반면에 정보 함수, 집계 함수를 카운트, 썸 이런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룹 머리글은 새로운 레코드 그룹에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 이름이나 그룹별 계산 결과 여기도 그룹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레코드의 원본에 모든 행이 한 번씩 출력되며 보고서 본문의 구성이 컨트롤이 추가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변함이 없는 이런 것들은 뭐죠? 레이블 컨트롤.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분 함수를 이용한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없는 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다. 라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9번 평균 성적 테이블. 자, select from where 기본 구문입니다. select from where 기본 구문. from 뒤에는 평균 성적 테이블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의 필드 값이 90 이상이다. 조건이죠. where문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평균이 90 이상. 학생들을 검색하다. 검색이 select문입니다. 검색을 하는데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 오름. 그러면 정렬이죠, 정렬. 정렬은 오더바이 구문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반별로 이렇게 그룹을 짓는 것들은 그룹바이입니다. 그룹바이. 자, 그런데 그룹바이에는 어센딩, 디센딩이 안 나오죠. 그래서 현재는 1번, 2번이 땡이고 3번, 4번 오더바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년 필드로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디센딩입니다. 반별로 오름차순, 반 뒤에는 어센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도 쉰 유형으로 구분은 해봤지만 자,
어떤 그 언어적 표현 때문에 제가 신유형으로 구별을 한 거지만 절대 신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요약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계, 평균 등의 집계 함수를 표시한 다음 데이터 시트의 측면과 측면, 왼쪽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왼쪽에는 또는 위쪽에는 자, 이렇게 위쪽에는 열 머리글이 들어가죠. 왼쪽에는 행머리글이 들어갑니다. 행머리글.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세트의 자, 왼쪽 측면과 위쪽에 세트의 여기에 값이 표현되는 그룹화 형태를 우리는 크로스탭 쿼리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측면 왼쪽에는 이 왼쪽에는 행머리글 3개까지 가능하다. 자, 위쪽에는 열머리글이 1개만 가능하다. 1개만. 그리고 그 세트의 값도 1개만 가능하다. 행머리글은 3개, 열머리글과 값은 1개로 구성되는 크로스탭 쿼리. 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때 우리가 2019년 1회 문제에서도 크로스탭 쿼리를 만드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행머리글은 몇 개, 열머리글은 몇 개, 값은 몇 개, 이런 것들. 특히 값 부분에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5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번 문제. 자, 여기는 업데이트 셋 웨어 구문 있네요. select가 나오면 검색입니다. select. 근데 여기는 업데이트는 갱신을 하라. 자, 추가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추가는 인서트. 검색은 아까 select. 자, 갱신. 그러면 1, 2번은 우선 땡입니다. 자,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이 옵니다.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셋 뒤에는 갱신할 내용, 바꿀 내용, 뭐를? 주소를 서울로 바꾸어라 라는 겁니다. 주소를 서울로, 이건 아니죠.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주소를 서울로 갱신해라. 어떤 조건에? 학번이 100인. 자, where 뒤에는 무조건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래서 학번이 100인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이 100인 사람들을 찾아서 주소를 서울로 갱신을 하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맞는 쿼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습니다. 400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우리가 between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between 2000 and 4000 이렇게 between 구문, and 구문으로 대소 비교를 넣기도 하고 between으로 2000 and 4000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이는 건 엑셀 방식입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고 XS에서는 다음과 같이 날짜에 샵을 붙입니다. 자, 왜 저도 좀 궁금해요. 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과 XS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구별을 지어놓은지 혼란스럽잖아요. 엑셀은 이렇고 XS는 이렇고 만든 사람이 서로 달라서 우리 요즘에 저작권이죠. 남의 거 베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란스러워요. 자, 엑셀에서는 날짜에 따옴표를 붙이지만 XS에서는 날짜에 샵을 붙인다. 틀린 겁니다. 자, 성북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북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in은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서울 오와 따옴표 부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는 오와 함수로. 자, 오와도 엑셀에서는 오화가 앞으로 나오죠. 근데 XS에서는 오화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인을 사용할 때는 또 앞으로 나오죠. 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꼭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자, 두 테이블,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테이블에는 1, 2, 5가 있고, 자, B라는 테이블은 2, 5, 7이 있다고 볼게요. 2, 5, 7. 자, 그러면 두 조인된 두 테이블의 필드가 일치하는 경우, 자, 1은 없죠? 2와 5가 있어요. 2와 5. 자, 이렇게 일치하는 행만 가져오는 걸 우리는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너 조인.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값만. 그럼 외부 조인은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도 포함시킨다. 즉 1, 2, 5, 2, 5, 7 다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레프트 조인이 있습니다.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은 첫 번째 테이블 왼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보고 먼저 2, 5 공통이죠. 2, 5 공통이고
2A에 없는 거, 자, 공통이 아닌 A 것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 2, 5가 들어가겠죠. 근데 라이트 조인이 있습니다. 라이트 조인. 그러면 얘는 B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 5를 가져가고 2를 버린 다음에 B에 있는 7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라이트 조인입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크로스 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곱집합에 있습니다. 자, 모든 행들의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두 테이블의 필드 수는 더하고 두 테이블의 레코드 수는 곱한다 라는 이런 쿼리 조인들도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3번에는 내부 조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다음 중 액세스의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죠. 기본키는 너를 허용할 수 없다. 중복도 안 된다. 항상 고유한 값, 중복값이 아닌 고유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3번은 우선 맞은 것 같아요. 자, 기본키 테이블의 디자인북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해제하려면 해당 테이블에 설정된 관계도 삭제된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닫고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우선 열기 전에 자,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보면 구매와 제품이 있습니다. 구매와 제품. 자, 그럼 현재 구매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기본키입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대 다의 관계가. 자, 이때 제품 번호의 기본키를 해제하려고 하면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기본키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일부 관계에서 기본 테이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키를 바꾸려고 하면, 기본키를 제거하려고 하면 먼저 관계창에서 이 관계를 삭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키를 해제하면 관계도 삭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기본키 설정을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관계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삭제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먼저 관계를 설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보기에서 1번에 디자인 보기에서 보시면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서 관계를 여기서 기본키를 넣거나 해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설정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일련 번호 형식이란 자, 일련 번호는 4바이트짜리였었죠. 4바이트짜리. 자, 그래서 보면은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3번과 4번을 삭제해버렸어요. 자, 번호는 수정할 수 없지만 자료, 레코드는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를 집어넣으면 3, 4번이 아니라 5, 6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삭제된 1년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고 새로운 번호가 계속 누적된다라는 겁니다. 자, 1년 번호 형식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없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테이블 1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디자인북에서 자, 여기 숫자 있죠, 숫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필드 크기 되죠? 숫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자,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 텍스트 필드 크기 지정합니다. 또 숫자 필드 크기 지정합니다. 또 1년 번호도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 형식을 1년 번호 형태로 변경은 안 됩니다. 새로 할 때 1년 번호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넣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 형식을 1년 번호 형태로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자, 현재, 그래서 필드 크기 설정 가능한 데이터 형식에는 숫자, 1년 번호, 텍스트, 즉, 1년 번호는 필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기존의 데이터 형식에서 1년 번호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56번 문제는 자, 폼 작성 시 사용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레이블 컨트롤은 이겁니다. 이런 게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제목, 캡션, 설명을
설명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자,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텍스트 상자 바운드 컨트롤과 여기에 값이 빠지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바운드 컨트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자, 목록 상자 이렇게 쭉 펼쳐져서 다 보입니다. 이게 목록 상자 컨트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콤보 상자는 여기 드롭다운을 눌러서 자,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목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클릭을 하면 쭉 펼쳐지죠. 즉 콤보는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펼쳐서 목록을 보여주고 목록 상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잠깐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품 폼에서 자, 이렇게 여기가 레이블이죠. 이런 것들. 실제 텍스트만 써놓은 거를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하고 값이 할당된 거를 텍스트 상자. 자,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폼을 열어보면 이렇게 펼쳐지는 걸 콤보 상자. 처음부터 펼쳐있는 걸 목록 상자라고 합니다. 자, 현재 여기는 자, 속성에 들어가서 컨트롤 원본에 값이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면 언바운드라고 나오죠. 값이 없어요. 값이 할당되지 않는 텍스트 상자를 언바운드, 값이 할당되어 있는 바운드 내용을 컨트롤 원본에 이렇게 제품 번호를 할당한 걸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번에 자,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언바운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다. 언바운드 컨트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학생 테이블의 S넘버 필드 레이블의 데이터 시트 보기 위해서는 학번으로 바꾸고자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런데 여기 캡션에 놓고 캡션에서 사원 번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원 번호. 현재는 4번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면 사원 번호로 나옵니다. 기존 필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캡션을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번에는 캡션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번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자, 5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8번 문제. 자, 58번 문제. 다음 폼에서 탭키를 누를 때 특정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하기 방법이다 하는 방법이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구매 폼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탭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탭키 누르니까 다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는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자, 탭 누르면 여기는 건너뛰고 이쪽으로 바로 오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제품 번호에 놓고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의 기타 탭에서 탭 정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해도 실기에서도 자, 선생님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탭 정지라는 건 뭐예요? 정지라는 것. 여기에 커서가 멈춰야 된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탭이 정지한다? 예, 여기에 정지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요. 이 제품 번호를 건너뛰고 싶어요.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뿅 가고 싶어요. 여기는 탭이 정지하면 안 된다. 아, 나 정지 아니요? 정지 안 할 거예요. 정지할까요? 아니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탭 정지가 아니요가 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탭 넘어가죠.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정지를 안 하겠다. 정지를 할 거면 뭐예요? 예. 정지를 안 할 거다. 그럼 아니요. 라는 겁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멈추지 말아라. 탭 정지를 하지 말아라. 아니오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탭 순서에서 제외 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를 아니오로 지정한다. 자, 참고로
참고로. 자, 여기 이런 부분에다가 자,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선들은 탭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와 버리죠. 자,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이 선 같은 거는 탭 정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 컨트롤, 아까 우리 제목 같은 거, 이미지, 선, 사각형 이런 것들은 탭 순서에 제외됩니다. 탭 정지가 원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탭 순서 및 탭 정지는 폼 컨트롤에서만 가능하며 보고서 컨트롤에는 탭 정지라는 게 적용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하여 폼을 닫는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자, 한번 이 폼을 한번 닫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 선은 지우고 자, 얘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머리글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폼 작업, 폼을 닫기. 자, 다음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다음 그리고 이름은 여기다가 뭐 폼 닫기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닫을까요? 저장부터 하고 닫고 나가버리죠.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명령 단추를 삽입할 수 있다. 폼에서 연결된 자,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딜리트 삭제할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는 안 나오죠. 메뉴는 안 나오지만 딜리트를 누르면 자, 삭제합니다 라고 삭제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삭제한 경우 영구적인 작업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폼에 컨트롤을 삽입하면 탭 순서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자동 지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폼에 컨트롤을 삽입하면 만들어진 순서대로 자, A, B, C, D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대로 탭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탭 순서, 대화 상자의 자동 순서를 설정하면 탭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탭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탭 순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구매 사량, 구매 금액을 맨 위로 하고 싶다. 그런데 자동 순서 있습니다. 자동 순서. 자동 순서를 하면 구매 4번 이런 순서대로 자, 구매 일자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진 거면 위에서 아래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동 순서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만든 순서대로 그 탭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폼에 연결된 테이블에 3번이죠. 폼에 컨트롤을 삽입하면 탭 순서가 이건 뭐예요? 자동 순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삽입하면 삽입한 순서대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 순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디자인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을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정렬해서 보시면 크기 있습니다. 가장 큰 거에 가장 작은 거에 또 맞춤해서 왼쪽으로 맞출 건지 오른쪽으로 맞출 건지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간격도 있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라스트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든 폼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쿼리와 연결되어 있는 바운드 폼이다. 자, 우리가 앞서도 바운드 시키는 거. 자, 이 폼에는 현재 보시면은 모드 탭에서 보면 구매 테이블이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에 구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이렇게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바운드 폼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없애버려요. 여기를. 레코드 원본을 없애겠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없애면 열어보면 아직 바운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언바운드 폼이라고 합니다. 언바운드 폼. 자, 즉 레코드 원본이 설정되어 있는 폼을 바운드 폼이라고 하고 레코드 원본이 설정되지 않는 폼을
언바운드 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폼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바운드와 언바운드 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 모든 폼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되어 있는 바운드 폼이다. 모든 폼이 다 바운드는 아니죠. 언바운드 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바운드 하면 바운드 시켜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폼 내에서 단추를 눌렀을 때 매크로와 모듈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자, 밑에 참고 정리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1대 다의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는 폼 안에 하이폼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위에가 기본 폼이고 밑에가 하이폼입니다. 하이폼. 자, 그래서 기본 폼과 하이폼은 1대 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하이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폼과 컨트롤에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시트를 이용하여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서 속성 시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와 모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쭉 닫고, 자, 만들기에 가면 매크로와 모듈이 있습니다. 매크로와 모듈. 자, 그래서 매크로는 주로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로 묶어 반복되는 절차를 미리 정의해두는 자동화해두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모듈은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더 고난도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자, 모듈에는 기본 모듈과 클래스 모듈 두 가지 형태로 14년에 한번 출제가 되어 있고, 프로시저는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로 구별될 수 있고, 서브 프로시저는 일반적인 명령들의 흐름입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펑션 프로시저는 프로시저 내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른 곳으로 반환하는 프로시저다. 17년 2회 때도 출제가 되었다고, 1회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와 모듈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한방합격 정익종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무리 잘 하셔서 한방합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